안녕하십니까, 이정호입니다. 그동안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여기서 오늘 이제 드디어 마무리 작업을 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되살려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은 때 딴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라 내가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접목을 하고 거기서 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주 작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시밥 회장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뭐냐면 일자리들이 현재에 있는 일자리의 거의 절반 이상은 바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뭐냐, 사라지는 일자리가 뭐냐가가 중요하죠. 사라지는 일자리 중에서 뭐 한 50%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기술이 개발되면 계속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고 또 생기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미국에서는 10년마다 약 25%씩으로 이렇게 사라졌는데 지금은 절반서부터 60% 이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그러면 뭐가 사라질 거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라질 수 있는 저거는 개발에 추가 비용이 안 들고, 그 다음에 현재 아주 높은 이 월급을 받는 사람, 그거는 발로 뻥 차도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이 지금 많이 그런 일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재주나 뭐 협상이라든가 그런 거 다 능력이거든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닌 것은 상당히 많이 사라질 거다.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게 뭐 빅데이터가 데이터 분석인데 사람이 그 정도 갈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체계적인 조작이나 뭐 이렇게 하는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 직업이라고 그래도 미국의 같은 데는 세무사가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세무적인 거 할 걸 때에서 컴퓨터라는 녀석이 더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세무사가 해서 돈도 비싸게 받고 그러는데 그냥 서류만 처리하면 된다는 이런 이제 얘기가 되니까 상당히 큰일 났다 하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봐갖고 이 직업이 사라질 거는데, 이제 분석하는 회사마다 상당히 달라요, 보는 관점이. 근데 영국의 이제 옥스퍼드 대학이 아마 그런 내용을 쭉 해서 했는데, 사라질 거가 뭐 이 사람이 세계에서 직업이 뭐 720개라고 그러는데, 지금 세계의 직업으로 분류되는 게 약 2만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2만 개 중에서 이제 어디가 걸리느냐는 이제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옛날에 상상도 못하는 직업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저기 했더니 옥스퍼드에서는 곧바로 없어질 것이 텔레마케터입니다. 뭐 그런 얘기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 회사의 직원들, 그 다음에 아주 실무적인 얘기인데, 시계 수리공이 없어진다. 시계가 뭐 제대로 옛날보다 뭐 지금 디지털로 되고 그래서 시계 뭐 아주 비싼 거 아니면 고장 나고 획 던져버리죠. 그런 뭐 이런 내용 오는데, 아주 재밌는 건 스포츠 심판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특히 프로야구 같은 데에서 메이저에서 사실 로봇이 심판을 했더니 이게 먹통이라, 사실 인간으로 보면 헷갈리면 주기 싶은 데도 주고 안 주기 싶은 데도 주고, 그렇게 인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 로봇이 하다가 보니까 먹통이라 게임을 아주 그냥 재미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을 잘랐는데, 앞으로는 그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러면 뭐
심판들이 곧 아마 많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식당 요리사 같은 거 적었는데 식당에 지금 이제 셰프 왓슨이라고 그러는데 이 레시피 같은 거를 이게 뭐 중요한 건 레시피를 이렇게 입력시킨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이제 사람이 손님이 야, 엄마 저 기름 빼. 그리고 뭐 빼. 뭐 이러는 거 지금 그러거든요. 거기다 막 김치 넣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이게 로봇이 오는데 사람보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거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은 저는 그런 로봇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비싸기도 비싸고 그 값이면 그 아줌마 몇 사람 하는 게 나아요. 그 이유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 서로 아이고 허리가 아픈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이게 로봇과 셰프가 뭐 허리가 아픈데 얘기했다가 이게 먹통이 돼버리면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중요한 거 이렇게 감성이 들어가는 거 뭐 입맛도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바뀌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많은 식당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그 얘기할 때에 슈퍼마켓에서 이 아마존고가 사실은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존고의 경우에서 한 1200평의 매장이 딱 두 사람이에요. 이거 보통 100명이 얻은 데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해갖고 4사람까지 해서 매장에는 2명 이렇게 해갖고 6명이 100명이 오는 거라는데 그 이유는 그 빅데이터로 해갖고 그 얘기를 해서 자기가 저거 뭐 RFID로 해갖고 태그로 해서 물건을 넣으면 그거에서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찍지를 않아요. 그러면 핸드폰에 그냥 다 자동적으로 돈 얼마 됐으니까 결제하셔. 그래서 결제되면 그냥 그대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잘 팔리는 물건 같은 거는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놔야 아, 요 사람이 오면 요거 살 것 같다. 산다 그러면 그거에다 그냥 그대로 그 전혀 저게 없이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그거에 중요한 거는 지금 바코드는 세일을 할 때 일일이 바코드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1,000원짜리가 뭐 800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20% 다운이다 그러면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게 변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롯데마트에서 지금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로. 이 자율주동차 하면 택시 운전사, 트럭 기사들, 뭐 일반 사무직, 뭐 열차 기관사 같은 거는 더욱 뭐 많이 이제 사라질 걸로 보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같이 해서 이 큰 틀에서 50에서 60%는 사라질 걸로 본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느냐 이제 콩티듯 파티듯 해야 되는데 이 참고적으로 처음적으로 여자의 일자리가 남자보다 훨씬 많이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행정이나 사무직 그렇듯 여자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는 로봇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공학 쪽이나 엔지니어 갖고 기름 칠하고 뭐 이러는 거를 많이 하는데 여자들이 그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의 직업은 사실은 안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를 해서 그 여자의 직업은 20분의 1이 정도에 그러니까 19개가 사라지는데 남자는 4대 1로 해서 그 3개가 사라지고 하나는 살아남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변호사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적었는데 왓슨 같은 거는 변호사 저기를 해갖고 그 몇 천만 개 되는 이런 판례 같은 거를 그냥 몇 개 단어만 지금 네이버 같은 데도 단어 이런 거 쭉 분석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호 보조들은 사라질 것들로 그렇게 봅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는 자리가 그걸 좀 알아두는 거는 참 좋죠. 그런데 우리 그 인간적 인류에서 학습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1차, 2차, 3차, 지금 4차 하는데 1, 2차 할 때에 이와 같이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래 갖고 산업혁명으로 들어가서 그 이제 기계들이 들어오니까 기계 파괴 운동을 했거든요. 기계 파괴 운동을 할 때 공장주들이 아주 처음에 상당히 고생을 했을 걸로 보지만 그래 갖고 기계가 없어졌느냐고요. 지금은 더 많이 넣고 기계로 해서 그 어느 맞지 않는 직업들은 완전히 사라지죠. 그랬지만 그 산업에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직업이 더 많아지는 건데 이게 1차, 2차 산업에서 이 학습운동을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러면 3차 산업, 4차 산업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바로 이 얘기죠.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가 맨 처음에 해갖고 뭐 애플도 나오고 저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먹은 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주판입니다. 주판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뭐 계산자 같은 거를 해갖고 그 주판 하는 사람은 뭐 그야말로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지만 그 컴퓨터로 해갖고 해서 그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컴퓨터가 많이 늘어나니까 컴퓨터 고장 수리도 어마어마하게 각 동네마다 다 있죠. 그거 아마 몇 개씩 될 겁니까? 옛날에는 뭐 상상도 못 하던 겁니다. 그런 그 가게가 왜 필요해요? 지금은 뭐 심지어는 고장난 컴퓨터 그거 버리시라고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그러죠. 그런 거는 20년 전이고 30년 전에 상상을 못 하던 겁니다. 그런 직업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 옥스퍼드 대학이 사라지는 직업 아주 징그럽게 적었는데 안 사라지는 직업들도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레크레이션 치료사는 절대로 안 없어진답니다. 그런 내용이. 그 이유는 너무나 사람의 감정을 이제 헌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곡가라든가 만화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배우 이렇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MC도 안 없어진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거는 컴퓨터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감성하고 인간성에 대한 것을 속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그런 거는 안 없어진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 작곡가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화 인트로 뭐 광고도 로봇이 만들고 시도 쓰고 소설도 하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컴퓨터가 만든 소설을 말하자면 콘테스트에 냈어요. 10개를 낸 겁니다. 1차, 2차, 3차, 4차에서 1차에 하나가 통과된 것 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쓴 거죠. 그랬는데 2차, 3차, 4차는 아직은 못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 이 철자법에 좀 잘 했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감성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그 소설은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몇 개의 플롯만 주면 모두 자체를 만든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고요. 안 없어지는 것 중에서 만약에 보도 카메라 아나운서, 큐레이터 이런 게 뭐 디자이너, 뭐 인류학자, 문화 해설사, 뭐 국가대표 선수에 당연히 안 없어지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거기다가 제일 적어놓은 건 그 이미용사 머리 깎는 거. 머리 깎는 그거는 절대로 안 없어진답니다. 사실은 머리 감는 기계는 로봇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 잘 안 되나 봐요.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말로 하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 머리 만지고 그러는 거. 그러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뭐가 있느냐. 이 새로 생기는 거는 그 사물 인터넷으로 해갖고 유비쿼터스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뭐 그 이런 것들 이거 그런 거에 관한 것은 새로 생긴 겁니다. 이런 거는 새로 그냥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데 그게 그 뭐 옛날에 차원을 달리니까 옛날에는 물건 수출로고 뭐 그런다고 한다 그러면 아주 대형 회사가 아니면 외국으로 이렇게 판매가 그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됩니다. 그게 뭐 마약도 들어온다고 뭐 그러는데 그 뭐 방법론을 뭐 저 그래 갖고 이제 많이들 맞겠죠. 그러지만 그와 같이 모든 세계 물품 오는데 그 어떤 규제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규제는 많아요. 그렇게 해갖고 이런 것에 그 이제 우리 그 인공지능하고 합해지는 거 하면 그런 일자리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 이와 같이 했을 때 새로운 것이 생각을 그냥 상상만 하던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가고 있는 것 중에서 신혼여행을 달나라에서 한다. 이건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말적으로 하지만 달기지 건설하는데 지금 달기지를 건설하러 상당히 많은 적이라는데 이 위에서 보시는 마저는 그 지구에서부터 우주에다가 엘리베이터 오는데 이것은 얼마 있으면 착공이 될 겁니다. 그냥 그 상상에 관한 얘기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로켓을 항상 쏴야 되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하면 그 북한이 몇 개의 그 우주선을 쏜다고 그래 우주선 로켓 뭐 이렇게 쏜다고 그러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0개 이상의 로켓을 쏩니다. 그거는 그 이유는 그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 이런 거의 수명이 2년서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매번 바꿔야 됩니다. 물론 오래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해갖고 쏘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바깥에서 대기권 바깥에서 하자. 그렇게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자고 그러는데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주에서 저 신혼여행 오는 거 얼마 아닙니다. 얼마. 대신 그 예산들은 좀 준비하셔야 돼요. 당장은. 버스값은 좀 보다는 더 됩니다. 그 다음에 화성을 지구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화성을 지구처럼 만드는 거 지금 화성에 가서 못 삽니다. 그런데 화성에 지구화 만드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지구를 떠나서 화성으로 간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지구의 생명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태어난 게 있고 자체적으로 그러지 않은 외계에서 왔다 그러는데 저 개인적은 상당히 오래전에 화성에서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내역적으로. 그러는데 지금 그것을 역으로 화성으로 가서 만들자 그러는데 화성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있어요. 지금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고 뭐 햇빛이 좀 적죠. 그리고 그 중력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화성에는 뭐가 있느냐면 여기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물이 있습니다. 그 상당히 그 바다 같은 게 그 위가 아니라 저 지하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화성이 엎어져 갖고 물속 저 땅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화성은 지금 못 살지만 거기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산소를 얻는 거는 저 밑에 있는 거는 스트로토마이트로 해갖고 지금 녹조류입니다. 말하자면 매년 저 조류가 생겨갖고 그냥 뭐 똥냄새 나고 하고 그러는 게 그 원본을 저게 워낙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 30억 년 전서부터 이렇게 쭉 살았던 거라 화성에다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렇게 해갖고 나는데 우리나라에도 저게 옛날에 살았었어요. 예, 백령도에 보면 저 밑에서 스트로마톨로라이트하고 여러 곳에 있는데 세계에서 그 비행장에 백사장인데 그대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데가 바로 그런 데인데 우리나라의 100년도에 사고 비행장이 그래서 6.25 때 바로 비행기가 떴습니다. 저기서 그 세계에서 3대 중에 그런 것이 그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 그거를 가서 이 저 화성에다가 다 뿌리면 300년이면 지구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작업들을 이미 하고 있다. 그렇게.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거는데 이제 지금 그 아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도 고민이 있죠. 그 다음에 화력 발전소도 고민이 있습니다. 외국은 다른 나라는 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석탄이 나오고 뭐 석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안 나오죠. 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는 97%를 이 수입을 하는데 한 1,000억 달러 이상을 기름을 뗍니다. 떼는 걸로 화력발전소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우주에다가 그 태양 발전소를 만들었고 거기서 쏘자. 그렇게 하면 얘기를 제작비 그 우주에서 태양 그 발전소를 만드는 제작비가 기름 떼는 거로 그 가격을 훨씬 상쇄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데 많은 저기를 해갖고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지 말고 뭐 화력 발전소를 세우지 말고 해서 대체 에너지를 만들자. 그거 아주 좋은 소리인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인 경우요. 그건 뭐냐면 풍력 발전으로 하면 이 원자력 발전소 1기가 100만 킬로와트입니다. 그 100만 킬로와트인데 만일 그 원자력 발전소는 한 기를 세우려면 10만 평이면 됩니다. 근데 풍력으로 100만 평을 하려면 땅이 5천만 평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난락꼭지 밑에는 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못 심습니다. 그렇게 축사 같은 걸 못 해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그 임신이 안 되고 이렇게 좀 그게 안 된다고 그러대요. 아마 그 동물들이 소나 돼지 뭐 이런 게 우리는 우습게 보이지만 아주 상당히 민감한가 봐요. 그런 환경 같은데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천만 평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5천만 평 한 군데 올 수 있는데 그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태양전지하는데 이럴 때는 1,500만 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500만 평이 있는 데를 뭐 글쎄 저는 모릅니다. 아직은. 그런 다음에 태양 열로 하면 같은 적이라지만 이건 한 350만 평이 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위가 국토비가 얼마나 비쌉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바이오매스라고 그래갖고 그야말로 자연에서 해갖고 해바라기, 코코넛, 사탕수수, 옥수수, 유채꽃 이런 걸로 하면 좋은데 그거는 요것도 안 됩니다. 그런 양이 사실 미국에서 저거를 하려고 저렇게 해서 그 바이오매스로 하자, 식물로 해서 기름짜 갖고 만들자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 굉장히 크게 투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걔네들은 땅이 많으니까. 그런데 글쎄 그렇게 했더니 이득 보는 거는 중국 옥수수가 좀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브라질 애들이 걔네들만 돈을 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폐기했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핵융합이라고 그래갖고 원자력 발전소를 역으로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이건 1억 도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가능할 걸로 보지만 근래 하여튼 학자들은 한 500년 후에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화성 가는 것보다 더 좀 시간이 더 갈 거는데 될 거라 봅니다. 이까래. 이게 우주 태양 가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저기서 지구에다 해갖고 몇 킬로 되는 데에다가 거기에서 그 전기를 이제 수신해갖고 그걸 전파로 변용을 해갖고 지구에서 수신해갖고 전기로 돌리면 되거든요. 그 내용은 아주 그럴 때가 위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결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우주 비행사가 돼야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이 큰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시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 지구 바깥에다가 띄우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전파를 받았을 때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느냐, 그러고 그럼 땅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서해하고 동해가 있어서 서해 동해에다 10km 뗏목을 태웁니다. 그 태워갖고 그걸 하고 전부 다 로봇 시키면 돼요. 그리고 고장 났을 때, 그럴 때 사람이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필요할 때 스위치를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전파가 없으면 영향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세계에서 이런 거를 지금 여러 군데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그러는 거는 이 제일 적은 거 사이버 스페이스에 해갖고 지금 현재의 그 온라인 오는 거, 이거는 새로운 각도로 이제 될 거라고. 왜냐면 전 세계로 지금도 석권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고 아이디어 내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사이버인데, 그 사이버에 갖고 가상현실은 그냥 영화나 저기를 할 때 가상이고, 증강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 여기 보고 있는 걸 머리로 생각을 해갖고 가상을 한꺼번에 화면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게 안경이라든가 이런 것만 쓰든지, 귀 이렇게 딱 해서 이게 바로 될 걸로 해서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그건 아이디어만 이제 되는데, 그래서 교육 같은 거, 이럴 때 앞으로의 교육은 가상하고 증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는 일주일에 하루만 가도 된다는 거예요. 하루 가는 것도 선생님하고 촉감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고 축구도 하고, 집에서 가상으로 축구를 하지만 진짜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뀔 걸로 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으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애들서부터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3살이면 3살서부터 100살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폭발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로봇하고 인간을 넣으면 불사조가 된다는 거죠. 얘는 그 내용이 가장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는데, 여기서 보시면 로봇 태권도고 해갖고 딱 들어가서 생각만으로 해갖고 움직이거든요. 그 내용 저처 해갖고 저기 그 스타워즈에서 보면 그 요다가 큰 우주선도 띄우고 그러거든요. 이와 같은 것이 결코 이 상상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건 너바는 아주 특별한 적이었는데, 그 머리에 있는 저장되는 거를 비밀 보호 때문에 일반 데에서 이렇게 보호하니까 머리에다가 심어갖고 이동을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해갖고 실제로 사람이 그 칩을 갖다가 넣고, 지금 칩을 넣고 머리로만 7,000km에 떨어진 자기 부인하고에서 지시를 해갖고 로봇을 움직였어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뇌파가 상당히 큰 자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저쪽에서는 밑에 있는데, 그걸 갖고 생각으로만 탁구를 하고, 그 다음에 둘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양쪽에 머리를 하는데 저게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척추 이런 거 하는데 머리로만도 기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4차 산업 쪽이라면 엄청나게 그런 작업들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냐면 사람의 뇌파, 자기의 생각 이런 거를 저장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이제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장수국가가 되는데 한국이 오래 살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수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저기에서 박상철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서는 80살 이상이 되면 50%가 거의 치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00살이 된 사람이 치매 확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건 아주 특수원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래 살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 장으로 된 그 문화가 있죠. 그래서 발효식품에 김치, 뭐 그다음에 장, 그다음에 막걸리입니다. 이제 그 발효식품으로. 그리고 우리가 온돌에서 살아요. 그 온돌이 밑에가 뜨뜻하고 위가 차가워야 되죠. 그래서 그 실제로는 바닥 쪽이 오니까 우리는 이제 파이프 온돌을 뭐 그러는데, 그래도 쓰레빠 뭐 이런 거 저 이렇게 그런 걸로 해서 그저 허지를 않고 그냥 맨발로 하시는 거, 침대 뭐 이런 거보다는 직접 방에 저 자고 뭐 생활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저거 다시 뭐 얘기 저러면 제가 침대 회사에 뭐 왼수진 거 없습니다. 장수하려면 침대보다는 바닥에 직접 닿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그래갖고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해갖고 이런 새로운 시대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하려고 그러면 입만 갖고 됩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앞으로 따라가고 하고 이런 거는 창의력을 길러야 된다. 남 오는 짓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등등 하는데 이빨만 옵니까? 그래갖고 그래서 기차를 4차 기차가 떠났는데 그냥 타기만 하면 됩니까? 그거 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타는 거, 어느 기차를 알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서 되죠. 그러려면 창의력도 창의력만 아니라 그런 거 오는데 습관화가 돼갖고 이런 걸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게 제가 여태까지 쭉 얘기를 했던 거는 그와 같이 세계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남하고 달리 놀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놀아갖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 남하고치 그러면 그 남처럼 달리 노는 방법론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본질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해서 남이 돈 벌었는데 나야 뭐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놓으면 나도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있으니까. 옛날처럼 대용이 아니더라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런다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 뭐냐면 대형 컴퓨터를 가져야 되고 정보를 수집을 해서 넣고 그거를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미 분석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이고 뭐 플랫폼이고 빅데이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들어가 있는 걸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인데, 그러면 접근하는 게 그런 것을 알고서 시작을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에 관한 얘기에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요 시대의 그 최첨단 기술이에요. 몇 년 후에는 바뀌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기술에 대한 건데, 저쪽에 보면 다빈치죠. 다빈치가 했는데 저 보면 낙하산 같은 걸 만들고 헬리콥터를 설계를 했는데 그때는 기술이 못 따라가서 못 만들었는데 지금 저 설계를 만들었더니 진짜로 나르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좌측에 두 번째 그림이 다빈치가 그린 겁니다. 저 그림이 사실은 다빈치가 그린 게 아닙니다. 저 그림이 100년 전만 해도 세계 최고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나리자로 바뀌었죠. 그 이유는
모나리자를 그린 다빈치를 과학도 잘하기 때문에 지금 과학세상이기 때문에 저 그림에서 모나리자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바뀐다는 것은 항상 바뀐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만의 원전. 그 원전은 하여튼 남이 따라오지 못하고 따라와도 좀 시간이 걸 수 있는 것 등등을 이제 뭐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연구주의였고 뭐 이런 거라서 생각의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지치기 하는 것에 순식간에 폭발적인 거는데 어느 때 뭘로 가지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치는 생각을 해서 20곡의 식으로 하는 걸 항상 가지고 생활을 하라. 그 다음에는 발상전환이 필요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 지금 인류 사상 최고의 그 뭐 천재라고 하는데 그게 상대성 이론이죠. 그런데 상대성 이론의 저 밑에 유명한 식들은 이미 우측에 있는 로렌츠 박사가 만든 겁니다. 수학이 똑같아요. 단 그랬는데 왜 상대성 이론으로 해서 똑같은 상대성 이론인데 로렌츠 박사는 우리들이 모르고 아인슈타인만 아느냐. 그랬는데 로렌츠 박사는 옛날에 우주에도 공기와 같은 에테르가 있다고 그래서 수학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은 공기가 없다는 걸로 했어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똑같은 수학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푸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하게도 저 로렌츠 박사가 20세기 초에 최고의 세계적인 천재였는데 그 양반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1호 노벨상 1호 수상자입니다. 그게 뭐 소근한 상황이겠지만 지금 그러죠. 그 다음에는 그 왜라는 거를 좀 봐라. 뭐 너무나들 잘 아시는 얘기인데 여기 보실 때에 그 프레밍이 치즈에서 지금 나오는 푸른 곰팡이 치즈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죠. 그거 보고서 왜 옆에 거에 죽었는가 그런 왜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과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업그레이드 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발 앞서 무언가 생각하는데 고민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그 일기라든가 이런 걸 쓰고 책 같은 걸 계속 읽으면 참 좋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오늘 저녁 내일 일주일에 한 달 1년 10년 30년 50년을 이렇게 체인화를 하면 그것이 그 중간에 무언가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하잖아요. 이게 가지치기죠. 그 다음에는 다양한 분야를 뭐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그 다음에는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불가능하다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도 좀 해보고 이러다가 보면 이 남다른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거 4차 산업혁명에서 아주 어려운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애초서부터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하는 게 쉬운 것서부터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가지치기를 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나와서 물구나무 서기를 할 수가 있다. 물구나무 쓴다고 해서 없는 게 새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서서 봤을 때 내가 못 느끼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그걸 또 그 새로 만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